처칠, 루즈벨트, 그리고 스탈린입니다. 공교롭게도 3명 다 뇌졸중을 앓았었고요. 생기면 절반이 사망한다. 실제로 루즈벨트는 휴가 중에, 그리고 스탈린도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합니다. 뇌졸중이 정말 총 맞은 것처럼 빵 하고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왼쪽에 한편에 마비가 오거나 실어증이 오거나 한쪽 반이 안 보이거나 뭐 이런 식의 증상이 생깁니다. 근데 그 증상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게 전조 증상이에요. 없어진다. 없어지는 게 오늘 많은 경우에 무시를 해요. 근데 이게 그분의 인생을 구하는 마지막 기회. 어머, 뭐야 이거? 우리가 몰랐던 역사 이야기, 그리고 인물에 관한 이야기, 여기다가 3대 질병에 관한 이야기를 덧붙인다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신개념 토크쇼 하나생명의 사사로운 인생사, 그 3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오리지널, 이런 프로그램이 이전까지는 없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1, 2화에서는 한 명의 인물에 관해서 저희가 집중 조명을 해봤다면, 오늘은 3명의 인물을 한꺼번에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인류의 가장 아팠던 역사적인 사건, 하지만 이를 통해서 역사가 정말 뒤바뀌었던 바로 2차 세계대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국, 추측국의 대결로 좁혀볼 수가 있는데, 연합국에는 특히 3명의 수장을 저희가 꼽을 수가 있겠죠. 바로 처칠, 루즈벨트, 그리고 스탈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들이 앓았던 공통적인 병이 있었다는 사실. 공교롭게도 3명 다 뇌졸중을 앓았었고요. 사망 원인도 뇌졸중이었을 거다라고 저희가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 3명과 관련된 역사, 그리고 뇌졸중에 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2명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국민역사쌤 큰별 최태수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큰말씀 최태원입니다. 역사 공부를 같이 했던 입장으로서 최태선 선생님이 집중 조명하는 역사, 그리고 인물사, 오늘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주제가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을 승리로 이끌었던 처칠, 루즈벨트, 스탈린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전문가로서 말이 안 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가장 마음이 가는 인물도 있나요? 인간적으로 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루즈벨트, 왜냐면 루즈벨트가 30대 소아마비를 겪어요. 잘 살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30대 때 소아마비를 겪었을 때 그 절망감, 좌절감은 어땠을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을 해낸단 말이에요. 네. 야,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매력이 있다. 그래서 좀 루즈벨트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갑니다. 자, 우리가 몰랐던 역사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눠볼 건데, 이와 또 별개로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앓고 있고 인류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질병 중에 하나인 이 뇌졸중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로 있는 이제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전공은 뇌졸중이고요. 이 우리가 뇌졸중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뇌졸중 이게 쓰러지는 건가? 그렇죠. 이제 뇌졸증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뇌졸중이에요. 네, 이 뇌졸중은 오.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가요? 네, 뇌졸중이라고 해서 이제 중자는 가운데라는 뜻이 아니고 타격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뇌가 뭐 아주 갑자기 뇌가 갑자기 타격을 받는 질환이라고 이제 만들어진 한자 합성어인데, 외상을 제외한 혈관적인 원인에 의한 뇌질환을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혈관적 원인. 네네. 이 뇌졸중도 뇌경색, 뇌출혈로 나눌 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아니면 터져버리거나 뇌세포가 갑자기 죽어서 생기는 신경학적 증상, 네. 이게 이제 정확한 정의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뇌경색, 막히는 걸, 터지는 걸 뇌출혈, 두 개를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우와, 처음 알았어. 네. 개인적으로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가족 어른 중에서 한 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었거든요. 그때 제가 들었던 가장 가슴 아팠던 이야기가, 등산을 하시다가 쓰러지셨는데 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골든타임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정확하게 의학용어는 골든 아워라고 부르는데요. 골든 아워. 예, 근데 이제 골든 아워라고 부르는 이 시간은 옛날에는 3시간이었다가 지금 6시간 정도인데,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뇌 세포가 한번 죽으면 재생이 되지 않거든요. 이 죽어가는 세포를 살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치료를 할 수 있는 시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살릴 수는 있구나. 이게 혈전 용해술이나 혈전 제거술을 썼을 때 이게 환자한테 의미가 있는 시간. 이게 6시간으로 는 건 기술이
발전해서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혈전 용해술이 인정받은 해가 1995년이고요. 네. 그 당시에 골든아워는 3시간이었고요. 아. 네.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임상시험 나오면서 4시간 반으로 늘었다가 오. 2015년쯤에 직접 거길 들어가서 이제 꺼내는 기구들이 발전되면서 혈전 제거술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죠. 그래서 그 시간이 6시간. 더 중요한 거는 사실 6시간이라고 알면 집에서 기다렸다 6시간만 올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건 아닌 거죠. 어휴. 전혀 아니고요. 어휴, 그쵸. 예,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막 죽어갑니다. 아. 6시간 정도의 그나마 의미 있는 가능성 치료가 같은 나온다는 거. 뜻이니까 그 전에 일찍 올수록 더 많이 살린다는 뜻이죠. 무조건 그렇구나. 빠르면 빠를수록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뇌졸중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게 많았다는 사실이 참 놀랍고 거기다가 저기 역사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세 명의 인물이 공통적으로 뇌졸중을 알았다고 하니 오늘 저희가 사사로운 인생사 얘기를 하면서 더욱더 재미있게 그리고 심도 있게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뇌졸중 얘기 더 들어보죠. 더 들어보죠. 뒤에 잔뜩 있어요, 형님. 자, 영국의 총리였죠. 윈스턴 처칠,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리고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 이 셋의 공통 분모를 얘기한다면 인류의 가장 아팠던 상처. 네. 2차 세계 대전의 이 연합국의 수장들이었단 그렇죠. 말이죠. 이 맞습니다. 공통점은. 맞습니다. 네. 세 명은 각각 어떤 인물이었나요? 지금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핵심이죠. 네. 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연합국의 수장이었다는 네. 거. 영국, 미국, 그리고 소련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에 맞섰던 추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일, 이탈리아, 일본. 여기에 맞서 싸웠던 연합국 수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명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이 처칠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 그 영국 리더였는데 그때 이제 이 독일이 유럽을 그냥 휩쓸어요. 심지어는 프랑스까지 점령이 되면서 남은 곳은 저쪽 딱 끝에 있는 영국밖에 안 남은 상태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민들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근데 이 처칠은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린 결코 항복하지 않는다. 우린 끝까지 싸운다. 이걸 끊임없이 영국 국민들에게 이야기했던 처칠의 모습. 그러니까 정말 긍정의 리더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진 찍을 때 보면 V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V가 뭐냐면 빅토리거든요. 빅토리. 그렇죠, 승리를 그렇죠. 상징하는 건데 네. 실제 그때 이 처칠이 항상 이제 사진이나 매스컴에 나갈 때 우리 이깁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라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였대요. 그래서 아예 이 빅토리 사인이 처칠부터 시작됐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군요.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이 되니까 네네네. 영국 국민들에게는 즉 우리가 전쟁하면 이순신 장군 존경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영국 국민들도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처칠.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사실 미국 뭐 대통령 서열에서 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또 인물이잖아요. 영국 국민들이 처칠을 사랑한다면 또 미국 국민들 역시 루즈벨트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했던 리더예요. 이 루즈벨트가 관통했던 시대가 세계 대공황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특히 공황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본주의가 쉽게 얘기하면 한순간에 망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실업자들, 가난과 빈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그냥 물밀듯이 들어왔던 시기가 바로 그때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시기가 어땠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하면 아 그때 good old days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정말 좋았던 시절. 좋았던 시절. 왜냐면 그때 다들 힘드니까 가족끼리 어떤 사랑이라든지 이웃 간의 어떤 끈끈한 정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렸던 good old days를 함께했던 리더가 루즈벨트. 이러니까 기억이 남죠. 그래서 이 미국을 정말 강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 출발점에 섰던 리더가 바로 루즈벨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처칠과 루즈벨트를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런 인물들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잖아요. 반면에 조금은 우리가 좀 잘 모르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스탈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대제국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스탈린은 조금은 저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조금은 잘 모르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스탈린이라는 인물은 독일 히틀러가 소련 때문에 결국은 큰 타격을 보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존재가 바로 이 소련이었고 그 소련의 리더가 스탈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그때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소련의 군사력을 좀 얕잡아 보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이 소련이 일단 추워. 추운 것도 정도가 아닌 게 너무 추워. 그 추위를 잘 활용해서 히틀러의 독일 부대를
괴멸적 타격을 입히게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소련 인민들을 정말 똘똘 뭉치게 해서 결국엔 승리를 만들어냈던 전설적인 리더 스탈린이었죠. 사실 이 이야기만 들어도 세 명의 인물이 각자의 나라에서 얼마나 존경을 받았고 또 얼마만큼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는지 이게 조금 엿볼 수 있었던 좀 설명이었는데 이 세 인물이 2차 세계대전 때 다 같이 만났던 역사적인 회담, 그리고 우리는 그 사진을 보고 있죠. 바로 얄타 회담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45년 2월 4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었던 회담인데 네.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회담이었나요? 아마 학창 시절 한국사 공부하다가 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열렸던 국제회의, 세계 시험에 꼭 나온 게 있죠. 바로 카얄포. 네, 그렇죠. 카이로, 얄타, 포츠담. 포츠담. 그 중에 이제 얄타 회담 같은 경우에는 영국, 미국, 소련이 만나요. 네. 사실 이제 그때는 이제 영국은 공격을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강력한 힘은 바로 미국과 소련이 갖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 얄타 회담의 목적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독일, 이탈리아, 일본 패망이 지금 눈앞에 다가온 시기였으니까 이걸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진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후 질서, 즉 냉전, 미국과 소련이라고는 그 양대 축이 만들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한테 미리 보여줬던 그 회의가 네. 바로 얄타 회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 얄타 회담 전부터 이 세 명의 리더들이 혈압이 높았대요. 고혈압이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나랑 비슷하네. 이게 그러고 나서 공교롭게도 세 명의 인물이 다 뇌졸중을 앓았단 말이죠. 혹시 고혈압도 그렇다면 이 뇌졸중의 어떤 기저로 저희가 볼 수 있는 좀 증거가 되나요? 뇌졸중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다. 아이쿠. 이렇게까지 5가지만 일단 말씀을 그러네. 드리는데요. 네네네. 이 5가지가 뇌졸중을 이제 직접 일으키는 건 아니고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았을 때 혈관에 동맥경화라는 변성이 생깁니다. 네. 동맥경화 때문에 이 혈관이 터지게 되면 이제 뇌출혈이 생기는 거고 막히면 뇌경색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5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요즘엔 조금 더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이 비만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고 비만과도 많이 연관된 운동 부족도 연관된다. 그래서 사실 환자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젊을 때 많이 노신 것 같습니다. 많이 즐기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 근데 그게 흔적이 남는군요. 예, 야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일 거 아니야. 뭔가 치부를 들킨 것 같은 느낌. 아니 선생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반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비만, 운동 부족까지 이 뇌졸중 위험을 낮추려면 결국은 이 7개를 다 관리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중에 뭐 몇 개만 관리해도 좀 많이 좋아지나요? 사실 그 사이에서 서로 많이 연관이 돼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3가지를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나이가 들면 거의 누구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실 건 술, 담배를 멀리 하시고 술은 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일주일에 1번 이내로 2잔 이내만 마셔라. 네? 2잔이네요? 선생님 술을 또 2잔이나 마십니까? 술을 오래 사셔야죠. 네, 잔을 큰 거로 하시거나. 제가 뭐 빨대로 마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용량을 줄여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네, 뭐 2잔 정도까지 뭐 취하지 않을 정도까지 마셔라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본인이 노력한다고 뭐 안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평상시에 진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진짜 핵심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좋다. 네. 오. 아니 왜냐하면 처칠, 루즈베트, 스탈린 이 세 분이 이 술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실일 수도 있는데 얄타 회담 때 윈스턴 처칠은 보드카 12잔을 스트레이트로 회담 중에 마셨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뇌졸중의 위협 인자들에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요? 그렇죠. 학구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술은 동맥경화라는 중간 단계의 원인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해서 프랑스 사람들은 와인을 마시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줄어든다고 많이 알려졌었죠. 아 줄어들긴 줄어들어요. 뇌경색과 심근경색은 줄어들거나 약간 애매한 관계가 있는데 네. 터지는 출혈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루즈벨트 같은 경우는 뇌출혈로 이제 사망한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네. 술이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일 테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혈전을 좀 덜 만들게 하지만 잘 응고가 안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해서 출혈에는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됩니다.
혈압 변동도 심하게 하고 네. 담배는 수많은 화학 물질이 몸에 들어가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독성 물질, 화학 물질이 이제 혈관에 계속 쌓이면서 결국엔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영상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 뇌졸중이 생각보다 가까운 질병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얄타배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얄타배담을 국사책에서 배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꿔놨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이 얄타회담이 왜 중요하냐면 소련, 스탈린 그리고 미국 루즈벨트가 만났는데 그때 미국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분명히 소련이 좀 클 것 같으니까 힘을 좀 뺄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소련 좀 참여를 요구했는데 그때 그 소련의 남아작전이 뭐였냐면 폭풍작전이에요. 네. 뭐 일본군은 뭐 그냥 존재 자체가 없을 정도로 그냥 폭풍처럼 내려버리는 거예요. 폭풍 낙엽이 됐죠. 이러다 보니까 거의 한반도 전체를 다 장악하고 심지어 일본으로까지 이 영향력이 미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미국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네. 그래서 급하게 소련 스탈린한테 제의를 해요. 선을 딱 그어요. 여기까지만 너희들 내려와라. 그 선이 바로 한반도의 분단을 가져온 3.8도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 얄타회담은 너무나도 중요한 분단의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얄타배담 전에 네. 처칠과 루즈벨트가 먼저 만났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무슨 일인가요?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과 영국, 루즈벨트와 처칠 여기 이제 한 명이 더 이제 장개석이 이제 들어갑니다. 예, 이 회담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제 2차 대전 이후에 한반도의 독립, 네, 한반도의 독립을 최초로 언급한 네. 그 출발이 바로 이 카이로 회담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루즈벨트하고 이제 처칠하고 만나서 소련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뭘 주고 뭘 안 받을 거냐 미리 좀 입을 좀 맞춘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2차 세계대전은 미국과 소련 그리고 영국 연합군의 이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명의 리더가 전장에 직접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스트레스가 낮았던 거는 분명 아닐 거예요. 저는 혈압이 정말 엄청 올라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쟁이잖아요. 지면 바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결정에 의해서 사지로 나갔던 나의 장병들이, 청년들이 또 죽어나가고. 그렇죠. 어떤 판단을 내리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결과가 오니까 그 판단을 내리기까지 수많은 정보를 다 수집을 하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홀로 고독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솔직히 점심 뭐 먹을까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화에서는 정말 멋있게 뭐 작전 수행하십시오 이렇게 나오지만 아주 기나긴 인고의 선택인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스트레스가 뇌졸중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나요?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의외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뇌졸중을 설명할 때 알기 쉽게 하려고 총을 모델로 보통 말씀드리는데 총이 발사가 되려면 화약을 장전을 하고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아쇠를 당겨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의 히트가 있어요. 넣고 당겨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오랫동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때문에 동맥경화가 생기는 걸 화약 장전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찌꺼기가 막 쌓여가지고 예, 그 혈관이 서서히 좁아진다 하더라도 고상기전 때문에 생각보다 뇌졸중이 잘 안 생겨요. 근데 갑자기 막히면 터질 만한 준비는 다 된 거죠. 혈관이 동맥경화로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오래 받거나 아니면 신체적인 과로를 굉장히 많이 해서 힘든 상태다. 이 동맥경화 병변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갑자기 뻥 하고 터지면서 혈전이 생기거나 바깥으로 터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에서 보통 이제 시어머니가 막 화를 내다가 이걸 이제 고혈압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고혈압을 가지신 시어머니가 그날 뇌출혈이 터진 상황을 작가님들이 아주 의사처럼 묘사를 하신 거고요. 스탈린과 루즈벨트가 평상시에 엄청 건강하게 살아서 동맥경화하는 걸 만들지 않은 상태였다면 사실 화약이 없으니까 방아쇠만 당겨도 나오진 않죠. 너무 좋은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지 뇌졸중이 그렇습니다. 사실 생기는 것도 쉬운 건 아닌데 그 환자분이 몇 년에서 몇십 년 동안 굉장히 준비한 과정이죠, 사실은.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기기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어쨌거나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담배 멀리하고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또 달리 관리할 수 있는 좀 그러니까 요인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에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치명적이고 안 좋은 이유는 증상이 없습니다.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머리가 아프면 아 나 고혈압인가 보다 하고 혈압을 재시잖아요. 네. 그럼 혈압이 높게 나오죠. 아 역시 나 고혈압이었어. 이게 아주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고혈압은 증상이 없을 때 재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 증상도 없고 편안할 때 쟀을 때 그 혈압이 높은 걸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저도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혈압을 재면 고혈압 기준에 들어갈 거예요. 이게 원래 혈압이라는 거는 혈압을 높여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근육이나 뇌에다 혈액을 많이 보내주려고 하는 작용이거든요. 겁니다. 그래서 안정시 혈압을 재라는 게 예, 아무 증상도 없고 편안할 때 된 다음에 첫 번째 혈압을 쳐다보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보지 말고 지우고 다시 재라. 그리고 두 번째 혈압을 믿어라. 굉장히 오랫동안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들도 많이 이제 치료를 받아 줄어들긴 했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세 가지가 내가 증상으로 알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모릅니다, 사실. 조금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요즘 뭐 스마트워치에도 메디컬 기능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기기를 활용하는 것도 평상시 혈압을 아는데 좀 도움이 그러니까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뇌졸중을 일으킨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부정맥이 있어요. 부정맥. 스마트워치의 가장 중요한 점은 부정맥을 잘 진단해줘요. 부정맥이 뭐예요? 부정맥은 이제 심장이 멋대로 뛴다는 거고 그 부정맥 중에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뇌졸중을 가장 잘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이 스마트워치도 실제 심방세동을 알아내기 위해 가장 다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차고 보다 보면은 훨씬 심방세동을 진단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정맥이 있다면 조금 더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결국 이 세 명의 인물이 다 얄타 회담 이후에 순차적으로 유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1945년 4월 이 종전 직전에 루즈벨트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요. 53년에 스탈린이 그리고 처칠은 90세의 일기로 1965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루즈벨트와 스탈린은 뇌출혈, 처칠은 뇌경색이었다는 거죠. 사망 원인이. 실제로 뇌출혈과 뇌경색은 이 사망률이 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네, 뭐 크게 차이 납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사실 뭐 느끼시는 것처럼 출혈이 더 위험할 거라고 생각할 텐데 실제로 맞고요. 뇌출혈을 크게 둘로 나누면 뇌 조직 안에서 터진 출혈이 있고 그다음에 뇌 바깥에서 터진 출혈이 있습니다. 위험하게 뇌 바깥 출혈이 더 위험해서요. 이게 왜냐면 더 큰 혈관이 터지거든요. 여기 뇌 동맥류라는 게 흔하게 터지고 뇌 실질 출혈은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 술 때문에 뇌 안에 있는 작은 혈관이 터져요. 근데 이 뇌실질 출혈의 사망률은 한 20에서 40% 되고요. 뇌 지주막하 출혈은 40에서 50% 됩니다. 생기면 절반이 사망한다. 아 절반씩이요? 예, 뇌경색은 사망률이 길게 봐도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네네. 오히려 이쪽은 이제 장애가 더 약간 문제가 되고 네네. 사망률이 50%라는 거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어떠한 증상이 발현이 됐는데 2명 중에 1명은 그러니까. 갑자기 예고도 없이 세상을 등진다는 거잖아요. 무서워. 근데 실제로 루즈벨트는 휴가 중에 그리고 스탈린도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합니다. 뇌졸중이 정말 총 맞은 것처럼 빵 하고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뇌졸중 이 전조 증상 같은 건 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즐겁게 오래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그러니까 얘기네. 이미 누적이 많이 돼 있다는 그래서 거죠. 이미 뇌는 많이 망가진 상태죠. 아. 혈관의 동맥경화는 많이 와 있고 뇌가 일부 망가졌기 때문에 편마비, 왼쪽에 한편에 마비가 오거나 실어증이 오거나 한쪽 반이 안 보이거나 뭐 이런 식의 증상이 생깁니다. 근데 그 증상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게 전조 증상이에요. 없어진다. 아 없어지는 게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보통 전조 증상을 큰 증상이 오기 전에 어떤 가벼운 증상, 암시하는 증상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뇌졸중이 왔다가 너무 운 좋게 막힌 혈전을 몸에서 스스로 열어주면서 갑자기 죽을 뻔한 세포가 살아나는 현상이 와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왔죠. 온 거구나. 그래서 집에서 있다가 한 10분, 15분 정도 지났는데 완전히 좋아지죠. 그러면 이제 환자분이 컨디션이 그랬지. 안 좋았다고 생각하겠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무시를 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좋아진 증상으로 내가 병원을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분의 인생을 구하는 마지막 기회. 어머, 뭐야 이거? 그러네. 이거는 고민을 할 부분이 전혀 아니죠. 예, 지금 이 좋아진 상태를 병원에 오면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40%가 재발해요. 아이고. 그것도 재발하는 시간이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 이내. 뭐야?
정말 금방 다시 찾아오는군요. 네.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네. 마지막 몇 시간이 될수 네, 있어요. 돌아가실 뻔한 사건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야 이거 오늘 팁이야. 오늘 이걸로 끝났어. 방송 접읍시다 이제. 이게 핵심의 얘기. 지금 커뮤니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올라오거든요. 특히나 뭐 방금 한 일도 기억 못하는 좀 치매 같은 그런 것도 실제로 나타나는 증상인가요? 그렇죠. 뇌가 국소적으로 일부만 죽거나 터졌을 때 생기는 증상이니까 모든 증상이 다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흔한 증상을 알아야 저희들이 이제 확률적으로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잘 전달하는데요. 패스트라는 캠페인이 있어요. 패스트. 들어봤어요. 네네. 네네네네. 빨리 해라라는 뜻인데 패스트 F는 페이스, 맞아 페이스. A는 암, S는 스피치. 얼굴이 마비되거나 팔이 마비가 돼서 안 들리거나 말이 갑자기 어눌하거나 안 나오거나 T, 타임, 시간이 없다. 맞아. 이거 오늘 진짜 너무 좋은 정보를. 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흔해질 수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과 스탈린 위원장이 어쨌거나 갑자기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건이 역사에도 좀 큰 영향을 미쳤나요? 엄청났죠. 그러니까 스탈린이 53년도 봄에 죽어요. 네. 소련이 더 이상 전쟁에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많이 소실이 돼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바로 몇 달 뒤에 휴전 네. 협정이 이제 체결되었고 루즈벨트 같은 경우는 뭐 더 무섭죠. 그 뒤를 이어서 일본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결국 일본이 항복하게 되는 우리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 핵폭탄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네. 그런 엄청난 순간도 루즈벨트 사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의료 기술, 의학 기술은 계속 올라가는데 뇌졸중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있을까요? 의사들 잘못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에 대한 인식 차이도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의사들 잘못은 뭔가요? 치료하는 데 너무 집중한 거죠. 뇌졸중이란 병은 온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보다 사실 안 생기게 만들 수 있는 병이거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만 해도 뇌졸중 일으킬 가능성 한 70-80%를 없애버려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평상시 아주 가벼운 1년에 한 번 정도 신경 쓰는 걸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여기 한 30-40대에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데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아주 예방이 쉬운 병이다. 되게 든든하네요. 선생님 계시니까 이거 오늘 든든하네요. 이 정도로 조기 치료, 그다음에 단계별로 아주 적중하는 시술이나 수술을 통한다면 생존율이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올라가겠죠? 응급 치료나 이런 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 보니까요.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생겼다. 네. 그러니까 아까 2015년 그때 나왔던 그 혈전 제거 기구의 성공률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 전까지의 혈전 제거 기구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뇌 동맥이 막히는 거를 예전에는 이게 뚫고 싶어도 못 뚫었는데 지금은 이걸 뚫는 확률이 80-90%입니다. 어렵지도 않고요. 대박이네 이거. 예, 그래서 큰 뇌졸중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빠른 속도로 접근만 할 수 있으면 바로 열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응급치료술이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좋아져서 사실 예전 같으면 돌아가셨을 분이 우리가 치료하자마자 너무 좋아져서 다음날 퇴원하기도 해요. 너무 다음날 네, 퇴원까지. 다음날. 예, 왜냐면 본인이 약간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이제 내가 왜 괜찮은데 나를 왜 지금 데리고 있는 거냐, 영문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죠. 아유. 와, 정말 우리가 조금만 더 발빠르게 대처를 한다면 누군가의 삶이 완전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인류의 세계사를 바꿔놓았던 세 명의 인물이죠. 처칠, 루즈벨트 그리고 스탈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세 사람이 공교롭게 같이 알았던 질병 뇌졸중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역사에 또 집중하시는 분이고 또 이 의학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좀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아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좀 어떠셨나요? 전 역사와 의학의 이 콜라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맨 처음에는 뭐야? 너무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는데 네. 이게 역사적인 어떤 상이 그려지면 일단 익숙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익숙함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병이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치료를 하고 또 예방을 할까 이런 것들을 좀
확실히 이게 몸에 와닿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늘 재밌었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뭐 저는 사실 평상시에 환자분들만 치료하고 매일 이제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잘 치료할 수는 있고 자신은 있지만 이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타임머신 같은 게 있어서 제가 그때 가가지고 요 상황을 내가 주치의로서 잘 치료했다면 역사가 바뀔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쓸데없는 상상을 스탈린 빼고 네. 자, 뇌졸중. 분명히 무서운 병이긴 하지만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잘만 관리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사사로운 인생사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도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도 더 건강한 날들이 비춰지길 바라면서 사사로운 인생사 3회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